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방송 생각이 그다지 없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묘하게 움직여서 같이 한번 그 부분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미국이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좀 강하게 일단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좀 하락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러한 부분 자체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아마 월요일 시장부터 지금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시장 안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미국의 CPI가 좀 이렇게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보였죠. 그래서 물가 자체가 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였고, 이 인플레이션 꺾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 안에서는 분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미국이 일단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좀 강하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최근에 미국의 CPI 부분이 좀 꺾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미국의 CPI 부분을 보게 되면 예전에 한번 우리 그 회원 방송 통해서 언급을 한번 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CPI가 좀 꺾였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CPI는 뭐 조금 더 낮게 일단 나와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지금 보시면 이전에 9.1 나오다가 이번에 8.5 정도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은 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PPI 도매 물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나왔던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P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서 인플레이션은 좀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게 지금 PPI가 꺾이고 CPI가 꺾였던 가장 주된 이유를 저는 어디서 찾고 있냐 하면은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좀 찾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유가가 왜 꺾였냐, 그러면 미국에서의 유가 소비량 자체가 감소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원래 이제 이번에 GDP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GDP를 이제 성장시키겠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GDP 성장률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2, 4분기에 중국의 이제 GDP가 0.4 정도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된 봉쇄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아니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좀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죠. 왜 갑자기 미국의 CPI를 얘기를 하다가 중국의 지금 GDP 성장률을 좀 보여드리냐 하면,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2등, 3등, 4등, 5등까지 다 합쳐도 중국이 연간 수입하는 원유량하고 좀 비슷해요. 2등, 3등, 4등을 다 합쳐도. 이 얘기 자체는 중국이 일단은 GDP 성장률이 지금 거의 이거는 0.4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 잘하면 한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석유 수요 자체가 그냥 중국에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에서 석유 수요가 감소를 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유가를 떨어뜨릴 요인 자체가 일단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분기에 그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유가는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WTI 일단은 가장 중심이 되는 가격이죠. 유가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보는데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 북해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 가격도 보고요. 중동에서 유가 생산되는 두바이유 부분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고 할 수 있는 WTI를 보는데, 일단 중심 가격은 WTI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WTI 가격이 계속 좀 하락을 해주고 있고, 중국의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도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던 부분 자체가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CPI가 꺾인 건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건지, 유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도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 CPI가 지금 꺾이는 그런 모습 자체는 약간의 이제 중국 쪽의 어떤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를 하고, 이 에너지 소비가 중국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CPI가 감소하는 그러한 부분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부분의 목적 자체를 이미 달성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요번에 이제 중국이 11월 달에 공산당 대회가 있죠. 예전에 드라이빙 방송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만약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이번 3년임에 들어가는 이 11월 달에 공산당 대회 전에는 중국의 중국의 그 GDP 성장률 자체를 좀 위로 올리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형태를 보이면은 다시금 유가는 중국의 소비로 인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금 미국의 CPI도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미국은 이 호기를 놓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호기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미국의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건설 착공 지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이 실업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실업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실업률은 지금 거의 뭐 안정 고용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은 일단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GDP가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업률을 보게 되면 실업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떨어져서 지금 3%대거든요. 완전 고용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경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했던 부분 자체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큰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주는 게 지금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요즘 좀 시장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뭐 경기 둔화라든지 하는 부분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역전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쉽게 생각을 해 보실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이 대출을 우리가 모기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약에 받게 되면 10년 대출, 뭐 5년 대출 뭐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길게는 요즘 뭐 30년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40년짜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은행에서 이걸 갖다가 대출을 해줄 때 이 조달하는 그 금리 자체는 단기 금리로 보통은 조달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로 조달을 해서 장기 금리로 넘겨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하고 금리의 역전차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기도 약간 좀 애매해지는 그런 국면이 진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금리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위축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는 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하실 거는 뭐냐 하면 미국 실업률이 굉장히 조금 낮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여러분들 그 미드라든지 영화 보시면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잘릴 때 어떻게 잘립니까? 그냥 you are fired. 그러면 그냥 잘리는 거죠. 그냥 가방 이렇게 상자 하나 들고 그냥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굉장히 좀 유연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금 낮다라고 해가지고 낮은 실업률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 실업률이 요때 한번 보도록 하죠. 요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실업률을 보게 되면 실업률이 계속 낮았잖아요. 지금 3%대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실업률 올리는 게 4에서 그 다음에 곧장 14로 그냥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이러한 모습들이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를 믿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할 게 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냐 하면 단순히 지금 경기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둔화가 되면은 무조건 이 둔화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쪽 하나입니다. 돈을 풀어야 돼요. 재정으로 돈을 풀든지 아니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기 둔화가 온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금리를 낮추는 룸 자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앙은행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 일단 금리 인상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제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좀 이제 하락을 하고 미국 나스닥 시장 하락하는 부분은 저번에 얘기를 했다시피 미국 나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은 미국의 수출 기업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테슬라가 됐던 뭐 애플이 됐던 넷플릭스가 됐던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이들 기업들의 실적은 수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수출 기업이니까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가면 수익은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 자체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나스닥 시장이 S&P 500이라든지 다우보다는 더욱더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주말 동안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니까 곧장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추세로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달러 인덱스 볼 때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반등하는 국면까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추세를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추세를 지금 한번 넘어섰죠. 넘어서고 한번 멈추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번 멈췄어요. 그렇죠? 멈추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이틀 정도 이러다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돌파해서 올라가서 일봉상으로 일단 상방으로 추세가 끄어진 상태입니다. 이러면 약간 좀 애매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돈 자체가 이제 다시 이제 이머징이 됐던 아니면 중국이 됐던 아니면 암호화폐가 되었던 흩어졌던 돈 자체가 다시금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장들은 일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이 한 11% 정도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유튜브 통해서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로 우리 시장은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올라오던 부분의 추세가 어느 추세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부러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단지 이제 하나 우리가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이전의 상승폭 대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1.8% 지점까지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의 흐름에서 박스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9.30이 지금 달러 인덱스의 상단인데 109.30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시장이 되었던 아니면 암호화폐가 되었던 미국 시장 외에 나스닥도 이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고 뭐 그런 식의 형태 자체가 나올 부분이 다음 주 월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죠.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요 변곡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시장이 만약에 좀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충격받는 부분에서 시장이 무너지느냐 흐트러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환 자체는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9.3을 기준으로 여기서 일단은 109.3에서 104.6 사이로 박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화들짝 놀라기보다는 위쪽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달러 인덱스가 원래 이제 강세나 약세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나라 환율은 100%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얘기를 할 때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단기적으로 예상을 했냐 하면 1295원에서 위쪽으로는 1326원 사이에 박스로 일단 움직일 가능성을 일단은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날 일단 환이 마감이 됐는 부분이 이 상단 부분에 일단은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강세 움직임, 원화가 강세로 가고 우리 시장이 다시금 좀 강세로 좀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세로 가니까 여기 약간 좀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1328원, 29원, 1330원을 일단 기준으로 잡아 놓으시고 일단 원달러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 차트하고 코스닥 차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뭐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냐 하면 추세선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추세선은 여기 추세와 여기 추세, 여기 고점을 그은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요 추세선 근처로 다가가는 요 양봉에서도 즐거워하기보다는 조금 긴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일단 해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이제 왔냐 안 왔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설왕설래 지금 말이 많고 현금을 무조건 만들지 않아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 자체는 2477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477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2477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매수했던 종목들 관리 쪽으로 조금 치중을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나스닥 시장도 좀 하락을 했죠. 지금 보면은 나스닥 시장도 보고 가도록 합시다. 나스닥 종합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렇죠?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위에서 다시금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선이 하나가 있는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흐름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 나스닥도 일봉상으로 흐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의 기준선은 12,438포인트, 12,438포인트 정도로 기준선 잡고 요거 이탈 안 하면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환이 박스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나스닥도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종합주가 지수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팔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코스닥은 약간 좀 안전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안전처가 되기를 하냐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수급이 조금 더 강한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약간 좀 확장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 고점하고 여기 고점하고 이제 만들어졌는 부분을 보면 고점이 그래도 약간 좀 높아져 있는 부분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저점은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템포 더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코스닥은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은 있기는 한데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밀릴 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일이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저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코스닥은 반등 포인트는 이제 800포인트 정도로 봅니다. 801.4포인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월요일 시장이 양대 시장 모두 개파락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800포인트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작점 자체가 만약에 801포인트 언저리에서 출발을 하면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교육 방송을 하나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시장이 이렇게 돼서 갭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갭으로 하락을 하면은 이제 우리 기법들 중에서 첫 번째 10분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10분봉의 저가가 이탈이 되지 않고 첫 10분봉의 고점을 돌려내는 모습이 보이면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 시장은 일단 오전장은 강세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이러한 부분까지 일단 좀 짚어드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미국은 일단은 아직까지 FOMC에서, 페드에서 생각했던 만큼의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금리 인상했던 부분에 대한 영향 자체, 효과 자체가 아직까지 미국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3개월에서 4개월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시장의 통설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해서 효과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이제 요거는 보여드리고 갈까요? 75bp 정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실제로 할 수 있을까 부분은 미국 신규 건설 미국의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 부분을 볼 때 뭘 많이 보냐 하면 주택 착공 건수를 먼저 보거든요. 착공을 해야지 이제 건설이 늘어나든지 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미국 주택 착공 건수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 최근 들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2022년도하고도 5월 달에 일단 피크를 좀 치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감소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측했던 것보다도 지금 조금 더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건설 경기 자체, 부동산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보이고 있고,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미국 뉴욕의 이제 제조업 관련된 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지수도 지금 보면은 원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 원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이 제조업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 한번 읽어 드릴까요? 요즘 이제 인터넷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려고 생각을 하면 누구든지 다 무슨 정보를 봐야 되는지만 알면 찾아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뉴욕주의 일반적인 기업 경기 수준을 평가를 하고 이 수치가 0보다 클 경우에는 경기가 상승세, 0 미만인 경우에는 하락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요번에 수치 나왔던 게 원래 예상은 얼마를 예상을 했었냐면 5.5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지금 31.30 나왔어요. 마이너스로. 이 경기가 지금 제조업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는 걸 알면서 금리를 굉장히 빡시게 올린다? 이거는 경기 침체로 그냥 갈 가능성도 일단 높아질 수가 있겠죠. 지금 아마 미국 연준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으니까 그건 일단은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일단 75bp 얘기가 지금 여러 군데서 일단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반반이에요. 양념반 후라이드 반은 아닙니다만은 반반이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제 좋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먼저 선반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죠? 선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기준 잡아두세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2478, 75포인트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아직은 무리가 크게 없다. 그리고 만약에 개파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첫 10분봉을 일단 체크를 해서 첫 10분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 미리 걱정하지 말자. 월요일 가서 월요일에 시장 보고 시장이 무너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일단은 하셔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그래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한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 종목이 갑자기 막 급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월요일에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주말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번 주말은 또 푹 쉬어야 되겠다, 그렇죠? 시장 고민하다가 눈이 빨개져서 막상 월요일에 시장 대응을 못하는 것보다 마음은 편치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주말 컨디션을 좀 만들어서 이 컨디션 가지고 월요일에 시장 대응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릴 부분은 우리 시장이 지금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지 하락으로 그냥 가는 건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립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뭐 언급을 좀 해드렸던 부분인데,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정리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그 한국경제TV 통해서 교육방송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경제TV 강준혁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